자, 이번에는 독해에 대한 겁니다. 선생님이 독해에 대한 거는 이번에는 PPT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독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 강의를 지금 시청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문장을 읽고 나서 정확하게 해석을 할 줄 아는 친구들이 지금 이걸 들어야 돼요. 이제 구문이 여러분들 어법을 제대로 알고 구문을 제대로 아는 친구들은 이제 문장을 읽으면서 독해를 읽으면서 글의 구조를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얘들아. 얘들아, 우리 수능 지문은요, 140에서 160개의 단어로 제한된 글이에요. 제한된 글이기 때문에 글의 구조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글의 제한된 구조를 가지고 역으로 이용해서 모르는 문장이나 잘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을요, 대체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도 맞출 수가 있다고 얘들아. 그거를 위해서 지금 선생님이 준비를 한 거니까, 그리고 선생님 앞으로 독해 강의를 할 때 여기 있는 이 글 그대로 선생님이 그대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짧긴 짧을 거예요. 짧더라도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전체를 지배를 시킬 겁니다, 얘들아. 자, 같이 한번 보자. 자, 얘들아, 첫 문장이 90%를 결정한다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서두에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수능글은 제한된 글이에요. 우리 국어 지문이나 이런 거랑 비교해서 생각해 보자고, 얘들아. 영어 지문이랑 국어 지문이랑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게 더 압도적으로 짧아요? 네, 영어가 짧죠. 그래서 영어에서 한 문장 한 문장 쓰는 거를요, 대충대충 쓸 수가 없다고요, 얘들아. 그래서, 즉, 처음 문장에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잡고 휘두르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쌤이 앞으로도 맨날 첫 문장 읽고 나서 이 글의 소재가 뭐니?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자, 좀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 paragraph, 단락이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수능에서 나오는 글인데요. 자, 이 단락이란 게 뭐냐? 하나의 주제와 연관된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전한 의미를 이루는 것을 단락이라고 합니다. 즉, 너희들이 이 글을 읽고 나서 한 주제로 얘가 뭘 얘기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덤벼야 돼요, 얘들아. 자, 그래서 너희들이 첫 문장을 읽고 나면 얘들아 첫 문장은 반드시 topic 혹은 논제, 화제 혹은 소재라고 얘기할 거예요, 얘들아. 이런 애들을 무조건 띄울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은 도입 부분이에요, 이게. 이 도입 부분에서 처음에 딱 읽자마자 최소한 얘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지 소재라는 걸 한번 잡아야 됩니다, 얘들아. 알았지? 자, 첫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서 이제 세부 진술할 거예요. 뭐 supporting sentences 하고 details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제 핵심만 지금 쌤이 다 집어넣었어요, 얘들아.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맺은 말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이 글은요, 보통 수능 지문이나 이런 것들, 모의고사 글은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너희들은 첫 줄을 읽고 나서 얘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즉, 소재에 뭐를 잡고 얘기하는 건지 확 잡고 휘둘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소재를 여러분들이 잡았으면 이 다음에 우리 글쓰기는요, 필자죠. 이 필자는요, 독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면서 글을 전개해 나갈 거예요. 보통 논증, 반박, 분석, 인용, 설명이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논증, 반박, 분석. 여기에서 거의 다 수능 유형이 나옵니다. 논증은요,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얘기고요. 반박은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예요 해서 반박하는 겁니다. 뒤에다 적혀져 있어요. 분석도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그런 게 있으면 그거를 분석하는 글인데요. 자, 솔직히 논증과 반박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독해 주도권을 위해서 선생님이 6가지 충고를 드릴 건데요. 너희들은요. 첫 문장을 읽고 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처음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너희들이 처음에 찾고 나서 한 5초에서 10초 걸릴 수 있는데 나중에 이게 숙달이 되면 0. 몇 초 만에 확 튀어나옵니다, 얘들아.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주제랑 무관한 첫 문장은 없다. 다시 한번 얘기했죠, 얘들아. 수능 글은요, 제한된 글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긴 글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국어에 비해서 짧다 그랬지 얘들아.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주제와 무관한 문장은 전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들아. 첫 문장은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소재는요 모양을 바꿔가면서 반복되면서 사용됩니다. 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마크쌤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마크쌤은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다. 그 잘 나가는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마크쌤을 바꿔서 설명할 거라고요. 영어는 여러분들 좀 압도적으로 명사를 반복하는 걸 끔찍하게 싫어해서 여러분 무슨 명사를 잘 쓰죠? 대명사. 그렇지. 이 대명사가 뭘 얘기하는지 잘 잡아야 되고요. 비유적인 표현이나 하는 것도 이런 거 잘 잡고 보는 애들이 정말로 독해력에 엄청나게 좋을 겁니다, 얘들아.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번 수업은 판단력에 대한 수업이에요, 얘들아. 알았지? 그거에 대해서 전초로 지금 선생님이 큰 그림을 그려주는 건데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앞으로 모의고사 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적용하면서 그대로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자고. 여러분들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첫 문장에서 소재나 혹은 재수 좋으면 주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계속 머릿속에 글을 넣고 글을 읽어주시고요. 해석이 어려운 문장이 튀어나오면은요. 첫 문장과 연관을 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그런데도 해석이 안 되고 멋대로 된다. 그러면 첫 문장으로 대체하던가요? 안 그러면 건너뛰세요, 얘들아. 어차피 글 구조가 뒤에서 보면 선생님이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즉, 결론은요, 해석 안 되는 거 쭉 내려가다가 해석 안 되는 거 혼자서 소설 쓰지 마시고요. 첫 문장과 연결시켜서 최대한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자고요. 알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첫 문장에 따른 논리적 사고학이라고 선생님이 해놨는데요. 자, 패턴 1입니다. 첫 문장이 만약에 내 생각, 나의 생각으로 시작한다라고 한번 보자고요. 자, 보통 여러분 이거는 수능 18번부터 18번은 아니죠. 18번부터 안내문에 뭐 그런 거 뭐 얘가 뭘 얘기하는 건지 이거 찾는 거니까 보통 20번부터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요. 주제, 요지, 주장, 빈칸에서 되게 많이 사용됩니다. 수능 기준으로 대략 10문제 정도 나오고요. 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첫 문장이 필자의 주장이나 혹은 나의 생각으로 시작한다. 두 부분이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면요, 얘들아, 주제의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럼 위에 있는 게 뭘까? 첫 문장이. 그렇지, 상위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필자의 주장이나 혹은 나의 생각으로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얘는요, 앞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당연히 위에 있는 게 상위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게 뭐가 돼? 하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이 아까 전에 첫 문장을 확 잡고 나서 너희들이 내려가다 해석 안 되는 거 있으면 소설 쓰지 말고 첫 문장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오늘 되게 이론적인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어차피 적용하면서 그때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니까. 그래도 큰 그림이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맺은 말을 내거나 혹은 주제를 재진술하는 경우로 끝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결론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요. 첫 문자가 맨 마지막 맺은 말 있죠? 보통 얘네들이 두 마리를 읽으면 약간 이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선생님이 실제 예시로 같이 한번 보면서 해볼게요. 혹은요. 필자가 자기의 주제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주제를 재진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얘들아. 우리 국어에서 보면 수미상관이라고도 하죠, 얘들아.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자, 다음 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거는요. 이번엔요. 첫 번째 문장이 남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얘도 똑같이 주제, 요지, 주장, 빈칸, 순서에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보통 순서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뒤집어지기 때문에요. 자, 남의 생각으로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선풍기 켜고 자면은 죽는다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항상 얘기했죠. 첫 문장에서 뭘 가지고 얘기하는지 확 잡고 휘두르라고요,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예시는 선풍기가 되겠죠. 자, 쭉 내려가다가 그러면서 이제 반박을 할 거예요. 하지만, however, yet, but 이런 논리 전환을 하는 장치들이 드러날 겁니다. 이 논리 전환 장치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필자가 자기 생각을 얘기할 거예요. 사실은 혹은 어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선풍기를 켜고 자가도 죽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의 주제가 뭐야? 그렇지. 선풍기를 켜고 자도 죽지 않는다라는 게 이 필자의 주장이에요, 얘들아. 자, 그래서 즉 첫 문장에 대해서 내 생각과 달라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첫 문장 저런 거 생각할 때 some people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혹은 흔히들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얘들아. 그 다음에 자 맺은 말 결론이 나올 건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재밌는 거 보면은 선생님이 반박, 문제 제기, 의 제기라고 나와 있죠, 얘들아. 여기서부터 맺은 말까지 보면요, 패턴 1과 되게 유사한 느낌이 될 겁니다,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자, 앞에 있는 두 개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자, 여기 뒤에 있는 건 잘 안 나오는 녀석이긴 해요. 뭐, 수능으로 나와도 두 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나오는 거 봅시다. 자, 보통 사회적 현상이나 객관적 상황을 얘기를 할 거예요. 도입 부분에. 자, 지금 첫 문장이 사회적 현상이나 객관적 상황으로 시작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선생님이 두 가지로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결과로 시작하는 걸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 대한민국의 결혼에 대한 결혼 뭐라고 해야 되죠? 결혼에 대한 비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 이거를 처음에 사회적 현상으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얘들아. 그러면 얘가 왜 그런지 이게 먼저 나오면요. 이 글이 이렇게 나오면요. 앞으로 이 필자는 뭘 얘기할 거냐면 분석을 할 겁니다. 왜 결혼에 대해서 이 결혼의 비율이 떨어질까라고 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결혼의 비율이 떨어지는 원인을 지금 분석하려고 할 거고요. 자,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에 대해서 비율이 떨어졌어. 그치? 떨어졌는데 자, 알고 보니까 청년들이 취업을 잘 못해서 취업난이기 때문에 돈을 못 벌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아예 포기하고 알바를 하는 현상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해서 글이 전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 제시. 그래서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서 취업률을 올려야지, 올려야지, 뭐, 결혼에 대한 비율이 되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끝낼 수도 있고요. 혹은, 자, 취업난이 문제예요라고 해서 끝날 수도 있어요, 얘들아. 알았지? 자, 그 둘 중 하나가 나오거든. 그건 필자 마음일 거예요, 얘들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결혼식에 대해서, 결혼에 대한 비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해결책 제시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앞에 거라 맨 뒤에 있는 것만 이어서 볼게요. 이어서 보시면은 얘들아 연결되는 느낌이라 적어놨는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예시에서, 그래서 정부가 취업난을 해결해서 결혼식에 대한 비율을 높여야 된다. 첫 번째랑 뒤에 거랑 선생님이 이어서 보니까 되게 연결되는 느낌이라 그랬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반대로 원인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청년들이 취업난을 지금 현재 겪고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얘들아. 그럼 똑같이 취업난을 겪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 그거가 결혼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라는 걸 쌤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우리 인형인데요. 얘는 첫 문장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첫 문장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인형 부분이 나오는 거 있으면, 인형이 뭐냐면 얘들아, 유명 인사가 얘기하거나, 권위자들이 얘기하거나, 속담, 격언, 연구 결과라 그랬어요, 나. 이런 애들이 나오면요, 주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주제 재진술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뭐 따로 패턴 4라고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해놨는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패턴 1에서 패턴 3까지 결합해서 지 마음대로 나옵니다. 위치는 자기 마음대로 나가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해요? 얘들아, 필자가 반발을 줄이고요. 이 반발이라 얘기하는 건 독자들의 반발입니다. 독자들의 반발을 줄이고 인용의 내용을요. 권위를 빌려서 지 생각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쌤이 지금 영어 쌤이에요. 영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해라고 하면은 아무도 나한테 흔히 얘기해서 반발할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얘들아 생각을 해봐. 선생님이 지금 솔직히 몸매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자, 선생님이 영어 강사인데 갑자기 야 너희들이 몸짱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칠게요. 내 말을 들을까요? 그렇죠. 선생님, 네가 뭔데요? 지금 선생님 뱃살 나오는 거 보세요. 선생님 자기 몸이나 관리하고 그런 얘기 하시죠. 이렇게 반발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영어에 대해서는 아무도 나한테 반발할 사람이 없지만 운동에 대해서 뭐 얘기하면 반발할 사람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얘들아, 당연히. 맞죠? 그래서 너희들이 살을 빼려면 하루에 12시간씩 운동해야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쌤. 이렇게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이 남의 권위를 빌려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헬스 트레이너가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은 살을 뺄 때는 얘들아 운동도 중요하지만 뭐 식단 조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봐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설득력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그래서 똑같아요. 주제 재진술 혹은 권위자 재진술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자,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설명문인데요. 솔직히 설명문은 뭐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용어가 키워드고 주제일 경우가 되게 높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그냥 끝내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해당 문제 되게 쉬워요. 엄청 쉬워가지고 대입학류 문제에서 낼 수가 없어요. 일단 너무 쉽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맞춰서 대입학이라고 얘기하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주장이나 주제, 요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너무 쉽기 때문에 내용 일치, 불일치로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거 솔직히 거의 거저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키워드만 잘 잡고 휘두르시면 됩니다. 자, 독해에 대해서 큰 그림을 쌤이 그렸고요. 이걸 토대로 쌤이 앞으로 독해에 다 적용해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해설을 해줄 거예요, 얘들아. 이런 식으로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자고요.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